안녕하세요. 북올림입니다. 오늘은 축적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축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쌓는다는 개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냥 축적하는 것이 대단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축적하는 것일까요? 혹시 픽사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1995년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니모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겨울왕국 등 총 17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로 유명한데요. 픽사는 그동안 16번의 아카데미상과 7번의 골든글로브상, 11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을 만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축적의 노하우가 잘 쌓여 있습니다. 픽사는 제작 과정 내내 실패를 추구하고 또 실패를 포용합니다.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합니다. 때문에 스토리와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끊임없이 수정하고 삭제하며 수많은 실패를 감수합니다. 이는 각 단계마다 수백 편의 미완성 작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픽사의 뛰어난 작품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계산해 봅니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흡족해 하면서도 막상 이를 구현하려고 할 때 현실은 높은 벽에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며 성공과 상관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아이디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사실 누군가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차별화시켜 나만의 축적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연이든 어떤 계기에서든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남들이 겪지 못한 수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혁신적인 개념 설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책 축적의 길은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의 경험을 꾸준히 쌓아나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한 실패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축적의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개념 설계의 부족을 설명합니다. 개념 설계는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산업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개념 설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개념 설계와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개념 설계보다는 선진 기업들이 그려준 밑그림을 실행하는 데에만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챔피언 기업들은 새로운 개념 설계를 제시하면서 독특한 산업을 창출하고 스스로 독점 사업자가 됩니다. 개념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매번 글로벌 챔피언 기업이 정의하는 개념을 뒤따라가며 흉내내기 바쁩니다. 픽사는 1995년 토이스토리로 애니메이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개념 설계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듯 새로운 개념 설계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언젠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던 노키아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듯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창의적인 밑그림을 그리기보다 그려진 밑그림을 받아와서 빠르게 실행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축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창시절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수학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버리면 우리들은 쩔쩔매며 그 문제에 좌절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매달려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문제를 붙들고 고통스러운 시행착오의 과정을 축적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결국 해결하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시행착오나 실패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절정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 축적의 길은 축적 지향의 삶과 사회를 만드는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축적의 길로 가는 4개의 열쇠. 1. 결국은 사람이다. 고수는 실패를 축적해온 결과물의 상징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괴짜, 능력자, 덕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편 고수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창발적 조합의 가능성이 열리도록 다양한 네트워킹을 촉진해야 합니다. 2. 스몰 베팅 스케일업 전략. 스케일업은 작은 아이디어를 키우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몰 베팅을 해 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이 작은 실패들은 산업 생태계 어딘가에 남아 전혀 다른 목적의 개념 설계를 만들 때 중요한 재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위험 공유 사회. 도전적 시행착오의 경험이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재이고 따라서 그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4. 축적 지향의 리더십. 우리는 지금까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결과물에 집중해 왔습니다. 스스로 개념 설계에 도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축적을 지향하는 마인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앞서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저마다 다르듯 나의 꽃을 피우는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빠르게 앞서 나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많이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